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성의 정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전에 어떤 정치인이 상생의 정치란 얘기를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이 상생, 정말 상생 중요한 단어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는 말이죠, 상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힘 있는 곳에 빨려가거든. 당연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살거든. 그럼 열심히 산 사람이 먹을 수밖에. 그럼 뭐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잘된 사람을 배 아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갈등과, 그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지.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뭐가 있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점점 서구화되잖아요. 미국화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마트,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 그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유통업체.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물건을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유통이 안 돼 버리면요, 결국은 뭐냐면 수용자, 이 쓰는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유통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딱 머리를 썼던 샘 월튼 가거든요. 월마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가, 그러니까 거대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전 미국의 모든 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값도 싸게 할 수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통 무슨 거치지 않으니까, 뭐 도매 소매가 필요 없잖아요. 거치면 거칠수록 이게 불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직통으로 소비자하고 연결하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무슨 이마트 같은 게 그런 형태거든요. 홈플러스 같은 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면요, 과거에는 뭐 가전제품 무슨 판매에서 뭐 무슨 LG 무슨 판매센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삼성 판매센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건 있는 거니까 뭐 그 사람도 선전해 준 게 아니라 가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니까. 옛날엔 재래시장에서 콩나물도 팔고 두부도 팔고 그러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대한 마트가 마트가 서버리면 주변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재래시장 22군데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20곳 조그만 또 유통체인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많잖아요. 뭐 일일이 다 되지 않아도 그런 게 서버리면 숫자가 확 또 대여섯 개 이상의 무슨 재래시장이 문 닫는다고. 상점들이 말이지. 이게 조사 통계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때는 좀 휴무해라 이렇게 나오죠. 뭐 너희들 좀 쉬어라.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참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마트에 다닌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가냐면 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마트 같은 데는 우선 직원들이 뭐예요?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선 큰 데서 받아다니까 우선 싸요, 안 싸요? 좀 싸잖아, 그지? 저도 보니까 말씀이요. 그리고 제품의 질이 고르잖아요.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그 제품을 검토를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재래시장은 그런 게 좀 약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자본이 많으니까 머리를 많이 쓴단 말이야. 재래시장은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우선 환경이 쾌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큰 마트에 가면 쾌적한 데다가, 사는 사람 입장에 보면 마트를 가고 싶은데 문을 닫는다 그러면 다음날 쉬어서 가니까 재래시장도 어떻게 안 되고, 그럼 또 뭐가 문제냐? 생산자들이 뭔가 아닌 물건을 공급을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공급하는 게 적어지니까 생산자도 또 어렵고 수용자도 그렇고, 그렇다고 재래시장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을 살리자. 정말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재래시장, 제가 모란장 아시죠? 없는 거 없이 모란장 구경할 만하지. 배락에 다 있잖아. 그 구경하는 거지. 일일이 무슨 가서 무슨 뭐 물건 사고 하긴 매일같이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상호부적 공존공생 상생하는 게, 역량 있는 사람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고 대자본들이 쓸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시장들, 제가 어렸을 땐
중앙시장이라 중앙시장. 아주 큰 시장이 있거든. 옛날 생각이 돼서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이제 한번 중앙시장 걸어보니까 팔이 난리네. 왜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말이야, 젊었을 때 포장마차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 곰장어래, 곰장어. 거기 곰장어 시장이 있어. 곰장어 시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생선 파는 시장인데 완전히 팔이 난리네. 그런데 그 재래시장 어마어마한 중앙시장이 컸었다니까요. 다 문 닫아버려. 재래시장들이 다 문 닫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말이죠. 부익부 빈익빈.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엊그제도 신문에 났대. 참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엊그제 그 뭐 새로 뭐 경제부총리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사내 유보금 회사에 말이죠. 지금 대재벌 기업이나 큰 기업들에 어디 돈 있어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이문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공장을 만들게 보니까 중국에서 하다가 중국은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얼마 전에 중국을 오래간만에 한번 가니까요. 정말 중국이 상전벽해가 됐는데 요즘에 안 가본 사람은 몰라. 완전히 북경서부터 고속철 타고 또 그다음에 버스 타고 다니는데 곳곳마다 빌딩이야. 대형 빌딩을 계속 짓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정말 뭐 몇십 층 한 3, 40층 되지. 계속 아파트 건물. 아유 중국이 난리가 났어. 왜냐면 17억 인구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 돈을 푸는 거지. 공산주의니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중국이 어렵지만 그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 사내 유보금이 얼마냐? 600조. 600조. 난 300 몇십 조 줄 알았는데 600조 아까 들어와서 누가 그러시는데 600조가 넘는 돈이 다 회사에 쟁여 있으니까 투자처가 없는. 어디다 투자를 못해. 투자가 안 되면 못합니까? 돈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팍팍한 거야 지금요. 돈이 안 도는 거야. 그 돈에다가 은행에 있는 돈에다가 세금 물리겠다. 이자에다 세금 물리겠다. 돈 써라. 이런데 아니 회사들이 어디다 돈을 투자하려도 투자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쓸 거야. 배당을 해라. 배당을 하면 또 외국 사람 다 가져가 버렸는데. 외국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진퇴양난이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상생의 어떤 그런 그 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수백조에 된 돈이 재벌기업에 딱 묶여가지고 어디 투자가 안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걸 풀어야 돼. 어떻게 하면 풀겠는가? 이걸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위정자들이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지. 처음에 무슨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요즘에 계속해서 뭐 사태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사람이 의아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저도 말이죠. 법당에 나온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 굴러가긴 하지만은 참 조그만 절들 말이죠. 내 아는 스님들이 힘들다고 난립니다. 힘들다고 난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아주 난리고 말이죠. 이게 왜냐? 사내 유보금을 수백조를 쌓아놓고 굴리지 않으니까 이게 경제가 안 도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냐면 대기업들이 쓸어가니까 조그만 그런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전부 다 그냥 밑바닥 경제가 엉망인 거예요. 솔직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좀 풀어야 된다니까. 저는 경제를 잘 모르니까 경제라는 전문가님들이 정말 뭔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일본의 옆에 나라 뭐야? 아베란 사람이 말이 등장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하잖아요. 신문에 보면 일본 요즘에 과거에는 뭐라고 한 거 아니? 실업자들이 득식을 됐는데 이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막 돈 풀어가지고 말이죠. 막 경기 부양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 20년 만에 호황을 지금 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우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팍팍하잖아. 대기업들은 무슨 수백조를 쌓아놓고 투자할 데가 없다고 꽝꽝 은행에 묶어놓고 이자만 해도 얼마? 이자가 수백조 이자가 얼마야 이게? 말도 못하는 거지. 이게 답답해 환장할 거지.
그러니까 그 돈들이 전부 다 대기업으로 흘러가있으니까 밑바닥 정선을 굴고 회사는 안 돌아가니까 계속 잘라내고 구조조정하고 명퇴시키고 나와서 뭘 하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전당대회를 하면 자기 파들이 막 할 텐데 결국 뭐라? 반대파가 다 당선돼 버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민심이라는 게 당심이라는 게 다 있는 거거든. 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촉 보면 그거 알아야 되거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대통령 잘못도 아닌 게 대통령이 자기가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또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막 계속 어려움이 많으니까 국무총리가 사표를 냈는데도 그냥 하게 되고 또 뽑는 건 뽑은 사람마다 전부 다 걸려들고 그냥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좀 시원하게 뭐가 그래 안 그래요? 나 같은 깎아주면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게 상생하는 뭔가 이게 쌩쌩 돌아야 돼. 여당과 야당이 좀 더 서돌든지 말이지. 좀 뭔가 화통해가지고 그죠? 우리 대통령 화통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좀 화통하다. 좀 소통이 잘 되고 말이지. 뭐 좀 뭔가 싱싱 돌아갈 텐데. 정말 답답하. 신나요. 우선 신이 나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뭔가 아니 이게 정말 재래시장이 다 쑥밭이 나버리고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트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트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생산자들은 뭐죠? 생산자들도 팔로가 없잖아. 마트 같은 대량으로 사주니까 싸게라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돌으니까 이게 자금이 회전이 되잖아. 자금이 회전이 되잖아. 회전이 되잖아요. 재래시장들은 조금씩 해봤자 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맨 앞에 그 이른바 말하면 마트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냥 회사들이 그냥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크 말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기업들도 신나고 하니까 마트에다 다 공급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붙여진 말씀대로 돌아야 되는 거거든. 원흉무예요. 정말 아까 상생이란 말 하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의 정치를 하든지 상생의 삶을 살든지 서로 좀 이게 돌아야 돼. 국민들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경제를 잘 모르는 깎아중이지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래. 답답해서. 이게 좀 돌아야 되는 게 아니냐. 다 정체가 되면 썩거든. 계속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봐? 국민들만 골병 드는 거지. 골병 드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살면 좋겠어? 기도하는 우선 진인사 우선 인간이 할 짓 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 무턱대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진인사 지성이면 감천. 우선 정말 중요한 건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업가나 누구나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현대계열의 무슨 회사에서 재래시장을 몽고하니 부흥시키려고 어디라 그러더라. 저 지방이 어딘데 말이죠. 봉평이라든가 봉평 메밀꽃 필무렵 그 신문에 났지. 봉평에다가 봉평의 장에다가 이렇게 뭐 돈을 투자가지고 특별한 어떤 장을 세우니까 구경꾼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구청이라거나 지역 단체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뭔가 아이디어맨들이 좀 동참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 재래시장을 뭔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 그런 분 계시면 살아야 되니까 좀 더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텐데 쉬운 일이겠냐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추세는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재래시장이 점점 저 시골 같은 데도 재래시장들이 다 문 닫잖아요. 그냥 마트가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마트는 대기업이니까 점점 확산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라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워낙에 대기업들이니까 대자본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으려란 말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마트란 사람은 계속 확장해야 되고 재래시장 한 사람은 재래시장 한 사람. 왜냐하면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있으면 말씀이죠. 그 상인들도 조금씩 팔. 옛날에 그런 생각 지금도 나는데 저 무슨 뭐 재래시장 같은 데서 그냥 그 목판 놓고 말이죠. 뭐 시금치 갖다 팔고 뭐 그냥 뭐 깻잎 갖다 놓고 팔고 하지.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 깻잎 갖다 놓고 팔고 그냥 뭐 옆집에 그냥 여기서 뭐 흥정하다가 일로 오면 너 왜 우리 손님 빼갔냐고 막 난리치고 싸우고. 진짜로 그런 거 있었다. 한번 제가 옛날에 남대문시장 갔다가 그 이래 쭉 할머니들 머리가 희끗희끗 할머니들이 막 깻잎 넣고 뭐 콩 넣고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는데 할머니한테 얘기하다가 여긴 보면 뭐 여기 또 옆에 할머니가 또 내가 몇 개 더 줄게 일로 오라고 막 그러면 갖다 혼났어 그냥. 왼쪽이 의리가 없다고 말이야 막. 참 그런 할머니들이 나가 재래시장 하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 정서가 있는데 다 사라져 버리고 점점 드라이해지고 세상이 점점 가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정치라는 것도 풀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로 풀려지지 않으면 정말 재래시장 다 죽어버립니다. 재래시장 같은 걸 뭐 어떻게 대단위화해 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한다? 이마트라거나 무슨 큰 마트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큰 데가 아니거든. 여러 뭐 신문에 보세요. 대형 광고를 치잖아.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든지 아시죠? 재래시장 그런 거 못 하잖아. 마트에서 그냥 싸게 산지에서 갔다가 막 풀어제끼니까.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돈을 목돈을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회전이 잘 되니까 좋아요. 재래시장 분들은 그냥 이래도 죽고 뭐라 저래도 죽는 거야. 자본력이 약하니까 아이디어도 빈곤하고 대량 소비도 불가능하니까. 마트에 가면 당장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세요. 걸어 다녀야 되잖아. 더운데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사러 누가 아줌마가 다녀? 안 다녀. 그 마트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온 데다가 카트에다가 하고 요즘엔 또 홈쇼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두들기면 다 들어와 버리잖아. 이게 점점 편안해지니까 또 두들기면 들어온 정도가 미국에서 구라파에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계속 죽어 넘어가니 이거 대책을 이 돌대가리 지광이 머리통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나라님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좀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서로들이 뭔가 하니 정말로 재래시장 하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무슨 품목에 대한 거라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아주 정말로 이걸 세밀하게 뭔가 경계선을 그어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죽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확장하는 게 자본주의 원칙이니까 사유경쟁이니까. 그 월마트 같은 게 지금 월마트 재벌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무슨 뭐 지금 계속 불평불만이 많은 게 휴일날 뭐죠? 마트를 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일날로 옮겨달라고 난리거든. 그렇다고 휴일날 한다고 재래시장이 느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참 풀기 어려운 수학 공식입니다. 풀기 어려운 수학 공식이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점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그런 시장에서 목판 놓고 살 사람이 탁번 쓰러지니까 점점 더 뭐라 팍팍해지는 거죠. 머리를 조아리고 정부 위정자들하고 아시겠죠?
그런 마트 총책임자들하고 사장들하고 뭐 재래시장은 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뿔뿔이니까 단합도 안 돼, 단결도 안 되잖아. 단결도 안 되지. 그게 또 어렵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전부 다 중요한 게 주거 형태가 전부 다 뭐죠? 주거 형태가 걸어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아파트에 차 몰고 다니잖아. 근데 재래시장은 걸어 다녀야 되거든. 걸어 다녀야 되잖아. 그지? 전부 다. 차어대 주차장도 없어. 주차장도 없고 덥고 여러 가지로 악조건인데 아파트에서 차 삥 몰고 와가지고 대형 그런 마트에서 주차한 다음에 시원한데 카트 끌고 다니면 그거 뭐 그 한 번에 다 해결 나버리는데 그 누가 갈라고 그러겠냔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살리긴 뭐라 분명히 뭐라 살려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바닥 정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대단히 힘겨운 상황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응?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서 이제 참 묘한 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는 아직도 마트 같은 게 잘 안 들어오거든. 마트가 안 돼요. 마트가. 그리고 야시장 같은 게 많이 서가지고 야시장에 와서 전부 다 밤에 퇴근한 거 사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이제 마트 형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은 그런 걸 그런 그 마트 형태를 뭔가하니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점점 가는 추세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자본주의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고 민주주의가 훌륭한 제도인데 사회주의가 뭔가하니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도 같이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임을 우리가 꼭 직시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참 안타깝지. 자,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게 되는데요. 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아래층에서 담배 피는 냄새가 베란다 창문과 통풍구를 통해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피면 해롭다 생각해서인지 계단에서 피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화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개인 공간에서의 그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 어쨌든 박수 봐. 어쨌든 박수. 아니 이게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는데 뭐 시 보내달라 장가 보내달라서 못하게 제가 또 뭐 하여간에 무슨 뭐 요즘에 층간소음인 뭐 그 층간소음서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공동주거 형태의 참 애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라 법이라는 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법 이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성문헌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관습법이거든. 민주주의가 오래되니까 관습을 중요시하거든. 관습법. 미국이란 나라는 성문헌법에서 헌법 장전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따와서 하지만 관습법이 중요한데 우선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길을 가다 보면 말씀이죠. 담배를 옛날엔 폈지만 요즘은 안 피니까. 옛날엔 제가 담배를 많이 폈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다닐 때 벌써 30년 전이지. 30몇 년이야. 36년 됐구나. 근데 지금은 담배 연기를 맡으면 역하더라고요. 길 가다 누가 담배 피는 연기를 맡으면 역한데 보살님도 담배를 안 피니까 역하겠지 당연히. 근데 제가 우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동주거 형태잖아요. 반상회 있잖아. 그지? 반상회가 있으면 그 반상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동네 그 같이 사는 사람 얘기해가지고 우선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집에서 안 피우고 계단 같은 데 가서 피우고 막 그런 다음에 밖에 나와서 피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피우면 애들도 있고 하니까 간접 흡연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접 흡연도 그게 굉장히 문제랍니다.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잘못 맡으면 그게 어렸을 때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폐암시가 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담배를 안 피는 아내가 담배를 많이 피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폐암이 걸린 얘가 부지기수난이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마누라도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제사 지냈는데 이 녀석이 꼴초야. 네가 죽였다 이 녀석아. 내가 막 마누라 그렇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적어도 건물 내에선 뭔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계단이나 이런 데 좀 하나 써서 붙여봐. 양심에 호소하는 거지.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 뭐라 붙이는 게 나을지 몰라. 계단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속세기 막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문안을 말이죠. 선생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폐가 됩니다. 문안을 좀 짜내서 어떻게 하면 폐가 되고 남에게 괴로움을 좀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에 저촉되는 죄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면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삼가해 주고 저 나무 밑에 가서 어려우시지만 그 아파트 바깥에 가서 근데 또 주거 형태가 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뭐 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작전상 그렇게 한번 관습적으로 그런 하나의 관습을 만드는 거야.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관습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한번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거든. 무슨 일 같지만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경각심이 생기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을 이 금년 미국에도 금년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금년 학교를 졸업한 금주 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내가 미국에서 난 데이터를 보니까 금년 학교 금주 학교를 졸업하면요 담배와 술을 대체로 끊는답니다. 그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교육이 문제. 왜냐하면 담배와 술 나쁜 건 다 알지. 근데 나쁘다는 걸 골수에 심어주는 거야. 전 그래서 담배 골초라거나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 보살님 모시고 오면 내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몸은 아까도 말씀드린 몸은 뭐라 나라다. 세포는 백성이거든. 오장육부 장차관이고 마음이 주인공인데 당장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지 몸도 맑고 깨끗하지 않냐. 그 지저분한 술이나 말이야 담배 같은 걸 자꾸만 피우고 하면 우선 마음이 흐리멍텅해지면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피우면 뭔가 머리가 다 쌈박해진다는 어쨌든 카페인 때문에 니코틴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순간적이고 몸과 마음에 해악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은 뭔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마음이 왕인데 내가 자꾸만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기호식품이나 담배 술 먹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주인 마음을 잘못 쓰니까 몸이 건강에 해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괴로워하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거야. 이 담배와 술은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자꾸만 그렇게 해서 붙이고 하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이게 경각심이 자꾸만 오게 되면 오죽 요즘에 답답하니까 담배 술을 많이 피우겠지. 돈도 없는 것들이 술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 돈도 없으면 담배 살 돈 있는 거야. 담배 살 돈. 그러니까 그런 거 우선 자체로 공동주거 형태는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만일에 어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엔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아니 결의를 하든지 그건 할 수 있거든. 공동주거 형태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자꾸만 피우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상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붙이고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공동주거 형태니까. 첫째로 개인이 아니고 공동주거 형태로 함께 아파트나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땅은 하나인데 집은 여러 채 아닙니까? 그만한 공동주거 형태에 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 살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건 그건 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거 형태에 산 사람들은 뭔가 단결해서 뭔가 자꾸만 뭔가 공동주거 형태의 관습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건 줘도 내 건 줘도 다 피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선거로 당선시키고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주거 형태에서는 그런 걸 자꾸만 모여서 얘기를 해. 아이 귀찮으니까 이러면 다 피해보는 거지. 누구나 다 피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결의해서 이런 것 갖다 아파트 한 채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주거 형태에서는 좀 이건 삼가하자. 계단에서 피운다거나 아니면 뭐 나가서 바깥에 가서 도로에서 피우고 들어오든지 정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그 동네에 뭐 가서 또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든지 가정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개인이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특히 요즘같이 공동주거 형태에서는요 공동주거 형태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만 확립해 나가야 돼. 이런 걸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 그게 민주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래. 아시겠지?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여기 계신 누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분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열악 빨고 남들이 고통스러운 건 다시 함께 뭐라? 고통을 나눠가면서 남들이 잘하는 건 박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오케이. 마이크 드려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산의 박청원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 생각이 자꾸 흩어지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잘 가다듬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눈을 감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하며 그래. 심지어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그리는 관법을 행할지라도 네네. 눈을 감고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아무리 쉽고 입에 완전히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네네. 눈을 뜨고 하라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거네. 박수 봐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말씀에 수행을 하시는데 지혜는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꼭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시간 된 대로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막 눈을 감으면 바깥의 외경이 눈, 귀, 코의 몸으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바깥 대상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눈, 귀, 코 몸도 기계다 보니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잠깐은 좀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잖아. 졸음이 오잖아. 시간이 길어지면 눈을 조금 그렇죠.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거는 이게 뭔가 정리하고 할 때 잠깐 그렇지. 그거는 잠깐은 외경을 차단하니까 쉬면서 그것이 종합이 되기도 하고 뭐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장 졸음이 와버리고 졸음 마구니에게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뭘 대상을 볼 때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지. 부처님 나라는 광명이에요. 상적광토거든.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서 나오는 칼로리로 이 몸을 굴신시키고 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눈에서 나온 빛은 말이죠. 부처님 나라의 빛이 같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어둠은 무명이잖아요. 무명. 눈을 감면 잠깐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졸음이 와버리거든. 육신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이 기계를 가지고 모든 걸 전부 다 육신이란 기계를 가지고 외부 경계를 전부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오고 눈을 감아버리면 외경과 차단돼 버리니까. 그게 몽산보보 같은데 그렇게 나와. 절대로 눈 감지 말라고 나오지. 흙기굴에 떨어진다고. 수행을 하다가 눈을 감아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귀신굴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눈을 감아버리면 마음이 썩는다고 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수행들은 전부가 다 무명으로부터 뭐라 광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눈을 감는 거 한순간이 모르겠지만 눈을 감아버리면 졸음이었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아니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잖아. 명확해지고. 눈을 뜨면은 모든 기관들이 제일 감각 가운데 제일 안, 입이 설신이지잖아. 근데 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의 가장 1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참선할 때도 그 부처님 눈을 봐요. 부처님 눈은 어떻게 돼? 어떻게지? 청정연화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뭔가하니 이렇게 내려서 깔고서 외경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그래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 감각기관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찍어대고 있다 그랬지? 계속 찍어대고 있다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봐요. 카메라는 빛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부딪힌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영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찍어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뭐예요? 마음 가운데 계속 필름이 돌아가고 있잖아. 필름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법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벚꽃 대통 찍은 다음에 집에 가다 보면 오늘 지왕스님 무슨 얘기했구나 알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 내가 찍으라 말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가 날아가서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카메라에 뭐가 날아가서 대상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영상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영상을 생겨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빛이라니까. 무슨 빛이겠어? 마음의 빛이라니까. 마음의 빛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눈을 감면 쉽게 졸음이 와버리니까. 졸음이 오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혼침이라거나 도고라거나 이게 나오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보다는 뭔가 하니 눈을 뜨고 계속 수행을 이목고 무슨 왜 굿자무불성 왜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조수 스님은 눈을 뜨면 의식이 영롱해지잖아요. 정면을 뜨면 시야에 많은 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눈을 약간 깔고 계속하면 지속될 수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혀 의식이 몽롱해져 버리거든. 눈은 가장 제일 1단계적인 의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행을 하거나 뭐 할 땐 우리가 의식이 명징해져야 되니까 우선 눈이 감겨 있는 것보다 눈이 열려 있을 때 의식도 같이 따라서 뭔가 계속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빛이 명확하게 뭘 인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자, 가만히 봐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무슨 눈으로 볼까?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라는 걸 그래도 뭔가가 보이니까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눈도 단계가 많이 있어요. 유관 있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에서 오한, 오지 해가지고 쭉 나오지만 그렇게 5가지 눈으로 나누는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린 대로 마음의 눈이 대단히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욕계, 색계, 무색계 있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무슨 화락천, 타화대천, 초선천, 이선 그 하늘나라 사람들 눈이 다 다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오한 오지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면 이런 게 있거든. 아누르다 존자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려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천안이 열려서 혼이 봤다고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다 떠난 영혼들이 있다. 우리가 아까 영가라거나 영혼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 육신이 없어 버려. 뭘 볼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들과 똑같은 층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도 살아있는 귀신들이거든. 살아있는 죽음이니까 우리 마음자리에 어떤 걸 보게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딱 마시면 물을 마시면서 물이 시원하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아이고 시원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이 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으로 물 마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몽산법에 눈을 감으면 흙기굴에 들어간다고 했는가? 눈을 감아버리면 내 생각이 움직이니까 귀신하고 통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눈을 뜨면 당장 뭐예요? 사람의 세계 아니야.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 부처님의 어떤 영이. 그러니까 귀신들은 딱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들과 통하는 채널이 확실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시간이 길어지면 흙기굴이 열린다는 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는 가능한 한 시야에 많은 게 들어오지 않고 관법을 한다 하더라도 조용히 눈을 청전한 눈을 뭐라 아래로 약간하면 시야가 많이 뭔가하니 시야가 많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지 뭔가 외부 경계와 이거 모든 게 다 연결되고. 그래서 뭔가하니 내가 예를 들어 굿잠무불성 왜 조주스님은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눈을 뜨게 되면 눈을 감는 거 눈을 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으면 쉽게 졸음이 오겠지. 당연히 오래 가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의식이 몽롱해지니까 시간이 이 기계라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는 순간에 뭔가하니 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달라고 하는구나 몸이 알아버린다니까. 잠을 자달라고 하는구나. 피곤하구나. 신호야. 이게 전부 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있는 모든 게 다 제스처가 전부 다 내 몸에 전부 다 수백 쪽에 달하는 백성들 우리 세포들에게 뭔가 하니 그럼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세포들 다 이게 참 묘해가지고 마음은 왕이라고 했잖아. 마음이 대통령이니까 내가 눈을 딱 감으면 다른 세포들 다 뭔가 하니 졸고 싶어 한다니까. 자고 싶어요. 그 몸이 다 그냥 이완되면서 졸음이 와버린다니까.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안입이설신이 육군 육식 가운데 제일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의식이 눈이라. 그러니까 눈이 제일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눈은 그냥 보면 찍히지만 귀는 뭐라 소리가 아니라 때려야 되잖아. 코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순서가 법이야 법.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법이에요. 코는 뭐가 기가 흘러 들어가야 돼. 아까 소리인데 이건 불고기 냄새라거나 무슨 냄새가 들어가 코 점막에 뭐죠? 녹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감지가 돼. 그 다음엔 혀는 뭐라? 음식을 씹어서 미래라는 게 있거든. 거기 미래 감각이 또 되니까 이게 더 늦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야. 예를 만일에 음식을 먹으면 소피가 배설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오줌 넣는 그런 기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 여기 매달렸겠지. 근데 흐르니까 제일 밑이니까 제일 아래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 딱딱. 빰빰빰빰. 그렇지 않잖아. 오줌은 물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 어떻게 돼서?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법이에요. 장난이 아니야. 부처님 뜻이 우리의 삶에 낱낱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물을 흐르면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을 흐르면 뭐라? 내려가는 거니까. 아래로 다 내려가라 이거야. 가능한 한 뭐라? 눈을 청전하고 뜨고 눈을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이렇게 쭉 아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수행할 때도 그러면서 하면 의식이 살아서 계속해서 뭔가 하니 명료해지잖아. 눈을 감으면 흐리멍텅해지지.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면 처음엔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졸아버리길수라. 선방에서도 눈을 자꾸만 감으면 결국 뭐라? 졸아버리니까 혼침이 와버리거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눈을 뜨고 고요히 눈을 아래를 뭔가 이렇게 부처님 눈처럼 그렇게 보면서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수행이라 해야지.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는 광명이거든. 눈을 감으면 흑암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 아시겠죠?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흑암 속에 사는 중생들은 중음신이거든. 좀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으면 팍 광명의 세계로. 그래서 광명수행, 빛수행, 항상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눈을 감으면 빛이 아니잖아. 빛 가운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